자, 이번에는 다해식품 국내산 100% 칡즙입니다. 정말 귀한 제품입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최고의 건강음료 국내산 100% 칡즙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이면은 길거리에 냉차, 그렇죠. 칡즙 요거 판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냉차인데 좀 비위생적이어서 사실 좀 꺼렸는데 이 위생 문제 몽땅 해결했습니다. 칡즙은 원래 그 국내산 칡즙이 무척 귀해서 팔기 힘들었는데 이제 집에서 편하게 갈아 만든 칡즙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해식품이 100% 국내산 칡즙을 음료로 개발했습니다. 칡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아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우리 박진영 교수님 네.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잘 키운 칡 하나 열 산삼 안 부럽다. 이건 급조한 것 같다. 근데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다해식품 100% 국내산 칡즙. 이게 410ml인데 단품 3,500원. 그리고 10개 세트는 3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박스 20개 세트는 7만 원입니다. 많이 사도 싸지진 않네요. 깎아주는 게 없네요. 얄짤없네 이거. 워낙 귀하니까. 할인 혜택이 없다고 섭섭해 하시면 안 돼. 국내산 칡즙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자, 상남자의 음료, 쓰고 몸에 좋은 100% 국내산 칡즙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거를 목이 말라가지고 한번 슬쩍 먹었다가 정말 이게 건강음료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 그러나 나중에 굉장히 몸에 좋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 전 제품이 배송비 무료의 초특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00원짜리 순대 하나만 사도 1,900원짜리 닭가슴살 한 팩만 사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물론 3,500원짜리 다해식품 국내산 100% 칡즙 한 개만 사셔도 배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무료 배송. 그러나 저희가 배송할 때는 욕을 하죠. 야, 인간아, 이거 하나 살라고 무료 배송을 하냐? 이러려고 했는데 그러진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해식품 국내산 100% 칡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칡즙이 정말 술 드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게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도라지, 인삼, 더덕 같은 뿌리 식물들은 네. 몸에 열을 나게 해요. 그렇지. 근데 이 유일하게 칡은 뿌리 식품인데 네. 몸에 열을 가라앉혀줘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술 마시는 데 아주 좋죠. 칡하고 더덕이 좀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여성한테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칡이.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도 소금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 못해서 어릴 때 칡을 우리 시골에 캐러 다녀 봤잖아요. 우리 김용민 PD 말한 칡을 봤어요, 제가. 진짜? 그건 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무지, 나무. 나무지, 근데 뿌리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데. 그래요? 그걸 이제 톱으로 잘라야 되거든. 톱으로 몇 날 며칠을 잘랐다가. 피 나올 것 같아, 그런 칡은. 아이고, 여러분, 귀한 저희 고향에 그런 칡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귀한 칡즙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은 쉬운 상대다. 이낙연이 어렵고 박용진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박용진은 될 일이 없는데 뭐. 이거는 하나만 마치 그 2012년에 시사평론가 저하고 한때 가까웠던 고성국 형이 김두관이 후보로 나오면 이건 정말 야당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은 쉽다. 국민의힘에. 어려운 사람은 쉽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원래.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가 윤석열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은 또 약간 윤석열 진짜 쉬워요. 진짜 그래요? 쉽고.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굽니까? 최재형? 아니, 최재형은 될 일이 없다라고 뭐 실력도 뭐 윤석열 못지않게 아니, 지금 그 양반은 저 감사원부터 그러니까요. 특혜 채용을 했더만요. 보니까 오세훈, 유승민이 제일 본선 경쟁력이 있어요. 그쵸. 있는데 현실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 후보를 다 알아요. 뻔하게 알아요. 우리 여야가 다 똑같이 오세훈, 유승민이 여야 그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뻔히 알면서도 그걸 만들어내는 힘의 구조라는 것이 작동될 수가 없거든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재명이 쉽다. 이재명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금 한 번도 현장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네. 일단은 본인이 어떤 상처는 입었어도 그게 다 지금 극복하면서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한번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 상당히 그 촉이 좋거든요. 감이 엄청 좋아가지고 SNS를 이용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어서 그건 아마 홍준표 후보가 잘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안에서 SNS를
기회를 이용한 선거전을 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예요, 이분이. 근데 진짜. 변방사또가 이렇게 중앙무대에서 그렇죠. 대통령 가장 네.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는 대중과 이런 아주 격이 없는 소통 그렇죠. 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고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알게 됐고 그렇죠. 야, 이 양반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2007년 저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는 영상 보셨어요? 누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누구하고? 저하고 언제? 200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최근 어디 YTN 영상에 떴더라고. 아, 그래요? 사람들 엄청나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왜 말다툼했어요? 그때 무슨 행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양반이 싸우면은 그렇죠. 밀리지 않죠. 와, 그 시의회에서 그렇죠. 시의원하고 싸우는데 네. 야, 난 오줌을 싸겠어 보니까 내가 그 의원이었다면은. 아니 근데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봤을 때 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서민적 정서의 그 교류하는 흐름이 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민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재명 지사의 어린 시절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현재 후보들 중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그 독자적으로 자수성가 캐릭터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이런 서민하고 굉장히 교류할 수 있는 아주 밑바닥 정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정치를 이야기할 때 지역 세대 이념, 이 이제 세 개의 변수를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우리 김용민 PD님 덕분에 젠더까지 4대 이제 상수가 되어버렸는데 이거 분석해 보면 나와요. 네. 지역 문제는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네. 약해졌기는 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경기도라는 가장 넓은 중원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영남 출생이라는 점,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념 부분에서는 이분이 이제 좀 실용적 급진주의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실용적 급진주의라고 하는 게 이분이 중도표 못 뺏어 와요. 중도 평면에서 왔다 가는 표는 못 뺏어 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중도에서 급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표들이 있어요. 네. 투표를 하거나 안 했거나 하는 그 500만 표 왜 없어졌느냐고 했던 그 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표책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좀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세대 문제에서는 이분뿐만 아니고 모든 후보가 세대 문제에서는 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세대 문제에서는 다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다 쌤쌤이에요. 쌤쌤인데 젠더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엔 약점은 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후보들도 한번 분석해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 여성표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재명 지사의 가장 약점이 여성 여성표. 지지층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이제 여성층도 40대 전후가 좀 다르고요. 40대 이상층은 사실 이재명 지사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약간 용인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을 더 좀 보는 측면이 있고 지금 문제가 이제 20대와 30대 여성층인데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 공약이 필요하다. 그걸 저 제안하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이낙연 후보 쪽은 이제 여성의 건강과 관련한 공약들을 뭐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공약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쪽은 그런 공약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성층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공약이 지금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 이거를 그때도 라디오 어디 인터뷰에서 누가 그걸 물어봤는데 젠더 이슈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지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보험 문제라든지 요새 보험이 그러니까는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딸아이도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 보험에서 그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사각지대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공약을 좀 빨리 준비하셔갖고 좀 내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요, 공약. 사실 저 성남시장이 있을 때 무상 네, 산후조리원 네. 그 정책은 아주 상당히 그렇죠. 그런 건 30대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정책인 거죠.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국가 차원에서 계속 해주려고 하는 이 흐름, 이게 사실은 복지국가의 흐름이고 진보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대 보험이라든가 또는 뭐 무상급식 이런 게 불과 20, 30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그런 포퓰리즘을 어떻게 하려고 해?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다. 민주주의와 복지의 관계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보다 공격적이고 보다 선진적인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의제로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을 왜 합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꿔질 것이라는 느낌을 확 줘야 돼요. 그래요. 정동영 전 의장을 지지하는 정통들. 네, 아직 그 있나요? 활동 갖고 아직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정통들은 그래도 열린우리당 기반에 당 안에 있었지. 그 그때 활동가지. 주류 메인스트림이었어요, 정통들이. 그러니까
낙연이 형 그때 딴 당에 있었고 또 그러면서 막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아니 비난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정통 국회의원들 지금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나 많이 알아요. 아, 누가 있습니까? 말 안 해. 그 형도 보고 전화 와서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입문도 못한 상태였어요. 선출직으로 뭘 한 자리 한 상황도 아닌데 예. 그때 이야기까지 들고 나서 검증한다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무단횡단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동영은 배신자인데 그 배신자하고 한 편이니까 너도 배신자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참. 근데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정동영은 아니, 사라진 지가 그 언젠데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가 정세균 계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정세균 계보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맞아, 정세균을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 네, 네. 기초단체장 공천 그 당시에도 네.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아 맞아 그랬다고 들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참. 그래서 마치 김용민이가 대선 나왔는데 지지율이 많이 밀려요. 네. 근데 오창석이가 굉장히 앞질러 간다. 그러면 야마 돌지 사실. 그래서 사실 정세균 형이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아 정말 우리가 기대했고 그 항상 짐작했던 그 이미지와는 완전히 네, 다르게 그쵸. 우통 먹고 지금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아니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엄마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참. 아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도움 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캠프끼리는 사이가 좋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어디 추미애 후보요? 아니 이재명 후보 측 캠프에서 저기하고 우리는 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정세균 캠프하고. 네, 서로 옛날에 그 소통이 잘 된대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 개인적인 좀 친분 관계가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길 가다가 만나서 맥주도 한잔 하고 이 정도 관계 될 거예요. 그 주요 구성원들이 아마. 오히려 그렇게 알고 지금 있어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김두관 후보 메시지가 너무 튄다 지금 당내 경선에서. 그 메시지 좋지 않나요, 좀? 저는 좀 총을 너무 난사를 하는 느낌이 난사한다. 아니 최근에 NBS 지표조사 네. 거기서 빵 프로로 나와요. 지지율이 지금 좀 제일 안 좋아요. 예. 지지율 1%가 좀 안 되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두관 후보의 이미지가 메시지 정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현장 정치 스타일인데 예.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사방으로 난사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는 게 아니고 야 저기 그냥 너도 적 막 이런 식으로 내니까 이게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박용진 후보가 특별히 지금 메시지가 없는데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몇 가지의 공약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봐주고 있는 건데 사실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포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 PK 지역이라든지 또 김포에서도 지금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조금만 이 관리를 하면은 상당히 지금 입지가 그렇죠. 좋아질 수 노무현이라는 있는데 이미지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적자 그야말로 맨날 얘기하는 그 적자 적통성도 약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활용을 못한다 지금. 지금 이게 비주류 방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비주류라는 게 그런 세상 모든 것이 다 불만인 게 비주류거든. 그러니까 불만인 것은 불만을 터뜨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그것을 응집시켜서 한두 가지를 맞춰가지고 자 이번에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세상 정말 더럽고 치사한데 검찰개혁만은 이번 정부에 해내자. 이번 정부의 남북관계 하나만은 해내자. 이렇게 응집시켜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힘이 이제 주류고 그게 역사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김두관 형님이 하시는 방식은 너무 좀 비주류적인 불평불만의 나열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딱 해놓고 얘기했어. 네. 박용진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엔 뭐 할까요? 서울시장 나올까요? 아니 계속 국회의원 그렇게 나오기 쩔쩔매면서 하겠죠. 근데 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은 그냥 예선전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나온 거. 이름 인지도 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시장 도전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네. 도전은 하는데 안 될 거예요. 왜요? 당내 금방 얘기했잖아요. 경선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비주류 방식. 세상 모든 것이 불만. 음. 조금 박해가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 낱낱이 쪼개보면요. 그 상황 논리로서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지 않아요. 똑같은 짓 했던 놈이 누군가 하면 진중권이에요. 진중권 이야기가 낱낱이 쪼개보면 다 맞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면 파편화된 불평불만인 거예요. 세상은 참고 참아서 한두 개 억지로 바꾸는 그 지난한 고난의 역사예요. 진보의 역사라는 게. 네. 자 그러면은 김두관은 이번에 뭐 분명히 안 될 테고. 네. 다음엔 뭘? 여기는 지금 경남도지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아, 경남도지사. 네, 그럼요. 이게 지금 자기가 원래 예, 그리고 그때 틀니 지원으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는데 본인이 어차피 지금 1위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면 여기서 이 편을 잘 먹어가지고 3-3 구도를 만들어서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의 개혁전선을 만들어야지 본인이 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추미애를 자꾸 지금 공격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 민주당 그때 탄핵 네. 반대했다고. 아니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했고 사과한 정도입니까? 그 삼보일배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던졌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그렇죠. 낙선에 예. 고배를 마셨는데 그거를 들먹이면은 그 진짜 그거 안 그건 되죠, 비열한 지금. 거지. 메시지라는 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언론에서 잘 받아준다고 전략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자 이걸 때리면은 자 상대방의 표가 빠진다. 그 표가 빠지면 내가 받아 먹을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요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메시지 던지면 자극적이어서 언론에 날 거야. 이거는 단순한 수준이죠. 그렇죠. 친하다면서요, 김두관 친하죠. 지사님. 예, 좀 예. 해봐요, 좀. 예. 뭐 정세균, 이낙연 이 두 분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예. 안 된다면 이제 뭐 정치를 더 여기서 새로운 어떤 욕망을 갖고 국가 원로로 모셔야죠. 국가 원로로. 예, 그렇죠. 추미애 후보는 어떻게 되세요? 추미애 후보야말로 지금 상당히 오히려 자기 예전에 안 좋았던 그런 이미지를 다 털어내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네. 상당히 열혈 지지층들에게 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넓은 지지를 얻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추미애 후보님 계속 칭찬하잖아요. 네. 제가 추미애 후보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관련이 없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요즘 계속 칭찬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요새 평론가들이 야 이거 지금 이번 대선은 너무 이게 줄이 기니까 우리 다음 대선을 미리 가서 불모지에 가서 우리 한번 점 찍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접 찍어주시죠. 그러면 누굽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다음 대선 후보로. 다음 대선까지는 몰라도 일단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 서울시장을 도전할 강력한 수 있는 서울시장 거고. 후보. 야, 예. 서울시장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럼요. 이건 예. 확실히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시장이 지금 한번 좌절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영선이 나도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박영선 저 서울시장 후보님이 지금 이제 굉장히 조직을 막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쪽에 그 조직이 좀 많이 이동하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서울 다음 또 준비해서 서울시장을 한 번 더 도전할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저기 만약에 서울시장이 뭐 그렇게 해서 영선이 누나가 또 도전해가지고 되는 길이 맞다면은 네. 경기도지사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진짜 누가 보기 따라 경기도지사로? 달라져요. 추미애. 근데 경기도로 가도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지금 맥락이 끊어지니까 그 맥락을 또 잘 맞춰서 가야 돼요. 그렇지 이게. 또 그 양반 예. 지역구가 사실은 서울이잖아. 서울이었으니까. 예. 예.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박영선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하고 또 서울 만약에 이제 경선에서 붙는다 이건 너무 손실이 크니까 지금 뭐 경기도는 뭐 유은혜 부총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에 가보면 유은혜 부총리, 전해철 장관,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좀 3파전이다. 벌써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그래서 셋 다 제 취향은 아니다 말이죠. 근데 이제 조정식 그 형님이 지금 저 이재명 캠프 거의 좌장 비슷하게 그렇죠. 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선수가 너무 많아요. 예. 강원도지사 나올 사람은 없습니까? 꽁남기, 군남깁니까? 우상호, 홍남기. 강원도지사는 이제 우리 서울시 정무부시장했던 김우영 전 청와대 김우영. 비서관이 있습니다. 아, 강릉 그래요? 출신이고 네. 굉장한 전략가고. 근데 참 강릉 출신 좋은데 네. 아들 말을 잘못하면 안 되지. 김우영? 김우영? 예. 그분이 강원도지사가 되면 무척 좋겠습니다. 지금 말 잘하셔야 돼요. 아니 왜냐면 거기 되게 춘천고등학교 출신들이 항상 그렇게 그 친구는 그 강릉고 출신. 강릉고 출신, 예. 영동지방.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거기서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지만 도와주시면 이번에 됩니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와주시면 돼요, 꼭 도와주시면. 되기를 원래 바라겠습니다. 그 어디시죠 고향이? 저는 춘천입니다. 춘천. 예.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음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서 당내 세력 구도와 이념적 구도가 판이 다시 짜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맞아요. 저기 만약 이재명 후보가 현재 1등이니까 그 양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바뀝니까? 굉장히 좀 더 큰 이제 변화가 좀 있죠. 진보적으로 네. 색채가 강화되겠죠. 우리 저 영길이 형도 대통령이 앞서서 나가니 따라가겠죠? 상당히 비주류가 비주류 주류의 손바꿈이 일어날 거고 저는 그게 민주당을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그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둘이 당에 비주류 오래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없어서 비주류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한데 비주류도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검증이 되면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야 그렇죠. 돼요. 새롭게 노무현 되는 대통령이 거지. 정말 잘한 게 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인력 재원이라는 게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맞아요. 집어넣은 분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 20년을 우리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있는 보면 상황이기 마지막이에요. 노무현 네, 정부의 마지막.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새로운 세력을 이 정치권으로 인입을 시켜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내 편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탁해서 다시 잘 쓰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비주류 중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주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렇죠. 그런 제2, 제3의 이재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지금 지방 의회에 있는 젊은 우리 시도의원들 그렇지, 이분들이 다음 지방선거 때 적극 도전해야 돼. 사실 네. 그분들이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뭐 네. 완전히 변방에 그럼요. 그냥 뭐 네. 떨거지 취급을 받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뜻을 잘 키우면 나도 뭐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중앙 정치에서 엘리트 양성 구조라든가 인입 구조가 없어요. 그냥 낙하산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데 유일하게 사관학교처럼 훈련 받는 게 지방의원 하면서 맞아요. 단체장 하면서 그렇지. 훈련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그분들이 훈련된 분들이에요. 쓸데없이 영입해 올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 지원 세력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그럼, 가져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사람이 모자라. 사람이 모자라요. 이게 또 당 안에서도 이미 이제 지금 그 경쟁한 후보들이 정말로 이제 한 몸이 원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세력이 더 많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재명 리더십 아래에서 잘 융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워낙 여기는 지도자가 자기 중심으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니까. 네. 이낙연 그 형님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되고. 그럴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지지층의 부침이 엄청 클 거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본인이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본인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굉장히 많이 우군이 필요할 거다. 어느 후보가 되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이 친노라는 그룹이 진보 개혁이잖아요. 네네. 진보 개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구동교동계를 밀어내는 과정이 그 분당이에요. 그렇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그렇죠. 분당 네. 이 과정인데 지금 이 친노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지금도 진보 개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하고 에이, 아니지.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던져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 그 현상들의 하나가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 과정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대통령이 된다면은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아니 진짜 2002년만 해도 친노는 가장 진보적이진 않았지. 그 맞아요. 민주노동당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나 그렇죠. 세련된 진보. 그렇죠. 세련된 리버럴 진보. 민주 세력.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리버럴리즘. 그 자유주의자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뭐 보니까 그때 뭐 어떤 얘기 그때 이제 전해철만 보더라도 뭐 예. 그때 민주당이 예. 센터로 가야 된다. 그때 예.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노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민노당을 더 키워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민주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냥 센터로 와 있죠. 지금 민주당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진보 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래요. 참 물이 고이면은 썩게 지금 돼 있습니다. 뭐 예. 21대 국회 뭐 제가 못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못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만 구성원들을 보세요. 뭐 지금 우리가 갑자기 법조당이 됐어. 법조당이 맞아요. 됐고 뭐 정치하고 별 관련 없는 전문가들 영입해서 만든 당이 됐고요. 탈이념화된 정당의 흐름이 지금 민주당 내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 좀 책임져야 돼. 그 탈이념의 흐름을 만든 국회의원들 그렇게 만든 사람들 좀 책임져야 돼. 국회의원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딴 데 국회의원이 정치를 몰라. 네, 정치를 몰라. 그건 정할못이야. 정리예요. 네, 정할머리예요. 네. 오히려 지지자들이 정치를 더 많이 글쎄 알아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밤에 막 법사위권에 지지층 이렇게 화를 내는 지지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그런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한다는 거는 고마운 거예요. 복에 겨운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귀찮아하고 뭐 극성이니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당 대표를 출마할 생각인데요. 네. 당 대표 출마하면 원내대표 폐지, 원내 총무로 격하
격하 이런 거 문제가. 원내 총무를 격하게 괜찮네요. 흔히 이걸 이제 원내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제도를 무조건 당원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좋습니다. 정당의 네. 기본 방식입니다. 안 그러면은 파티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파티는 일부분이거든. 일부분인 거지.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여론조사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뭐하러 정당하고 우리가 지지자들 모읍니까? 지금 여전히 이 여성 지지자들은 네. 법사위 양보 이거 저 철회하고 그렇죠. 재협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은 뭐 거의 이거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근데 지금 상황상 예. 이게 좀 그걸 취한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대선 지나고 나면은 다시 그 또 협상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황이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일단은 이번에 박완주 의원을 법사위원장 시키는 건 맞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모르죠. 그래놓고 이제 하반기, 후반기 때 가서는 이제 야당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선수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걸어야 돼요. 지금부터 당에서 법사위 혁신안 토론회 정책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몇 개 기본 조건을 만들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뭐 없앤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상임위로 네. 내린다거나 어떻게 네.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사법위 나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들을 내서 우리가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조건안을 만들어 가지고 던져놓고 그렇지. 이것이 수용되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씨 못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럼 거죠. 저 목표를 그럼 모르니까 예. 지금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목표가 뭔지 잘 모르니까. 아이고, 참 심합니다. 네. 송영길 이 양반은 사실 20년 전 그때만 해도 젊은 피였는데 그렇죠. 그래도 전 대표보다는 잘하세요. 전 대표보단 잘한다.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보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어쨌든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당원들 마음에 안 드는데 결정을 내렸어. 예. 또 무슨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결정을 내려요. 그죠. 매듭은 지어. 매듭은 지어요. 근데 네. 낙연이 형은 결정을 안 했습니까? 모르겠어.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님은 전남도지사를 했잖아요. 네. 이 전남도지사라는 게 이렇게 막 행정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으면 지금같이 그런 의사소통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거기가 민주당이 진짜 여당이거든요. 전남 내려가서. 그럼 깃발만 꽂아도 뭐. 네, 거기 가면은 그냥 진짜 완전히 왕이에요, 왕. 광역단체장이 그렇지 않아도 왕인데. 그래서 거기서의 그런 어떤 갈등의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막 뭘 치열하게 하고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 안에 분위기 자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왜 언론사에서 보면 시도지사 지지도 하잖아요. 네, 항상 꼴찌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게. 네네네. 영남에 있는 민주당 단체장은 늘 꼴찌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호남에 저쪽 당 국민의힘 단체장 있다고 해봐요. 정당 지지도에 의해서 늘 꼴찌나 이거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런 여론조사 그거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그때는 봐요. 그 전남이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좀 상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똘똘 뭉쳐진 데는 순위가 당 지지도 높았고. 높으면 지지도 당연히 높게 나와요. 예,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막 핸들링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으셔서 특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이 수도권은 의사결정 조금 잘못하거나 그럼 굉장히 이게 흔들림이 아유, 크잖아요. 예. 야, 그런데 1등이란 말이죠. 그렇죠.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울산에 우리 송철우 시장님 지지율 하위권 나오거든요. 맨날 어쩔 수 안 없어요, 그거. 네. 잘해도 그쪽에 둘러싸여 있는 그쵸. 정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분 보고 절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런가요? 거기서 또 열심히 잘해가지고 야 민주당인데 잘한다 이 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기대치가 우리 그렇지 잡아야지. 않습니까? 예. 아쉽고 좀 답답한데 네 이번 주 정치 생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빤스 전광훈 목사 그 교회가 시설 폐쇄 착수됐다는. 네. 왜요? 그 저기 코로나 방역 수칙 2주 연속 위반해가지고 아니 근데 시설 폐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못 건가요?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현금 못 걷는 거지 뭐. 그래요. 하여튼 네. 우리 빤스 목사님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 그 예배를 함부로 또 소집해가지고 150명 모여가지고 제가 고발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도 그랬습니다. 또 평화나무가 이번 주에 또 고발합니다. 그분은 약간 개그맨스러운 점도 있죠, 사실은. 근데 설교 시간에 김용민이 천국 못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서 되게 좀 창의적이네. 같이 지옥 갑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생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